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과연 새로운 변수가 태풍이 될지 아니면 미풍으로 사그라질지 직접 들어보죠. 김용태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지금 후보 등록하셨죠? 예, 저는 어제 후보 등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아니 지난번 지도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청년이 아니라 일반 최고위원 도전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이 그래도 일반 최고위원직보다는 그나마 좀 경쟁이 덜 할 텐데 예, 예. 나이 되시는데 왜 청년으로 안 가고 일반으로 가셨어요?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한번 경험했었고 예.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당 지도부로서 역할하면서 그 배웠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했고요. 당의 은혜, 국민과 당원분들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에게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좀 더 어려운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최고위원 출마 의사 밝힌 분들 이름 보니까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뭐 박성중, 이만희, 허은하, 태영호, 김재원, 정미경, 류여해 뭐 이런 분들 단 4명 뽑잖아요, 그 중에. 맞습니다. 왜 김용태인가 묻는다면?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천을 위해서 권력에 줄 서는 그런 악패? 저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어렵게 보수 정권이 정권을 되찾았는데 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는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만을 쫓고 대변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성 과거에 있었던 시대에는 권력에 줄 서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러한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줄 서는 문화를 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부분은 한편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직 국민과 당원이 내 지역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이런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저는 저희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의 퇴진을 돕고 싶다. 예. 굉장히 파격적인 출마 선언인데, 근데 이 얘기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제가 지난 청년 최고위원회 예. 출마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돕겠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는 바꿔서 예.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준석 전 대표 옛날 인터뷰할 때 제가 떠올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만약 당대표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다면 윤핵관의 퇴진을 돕겠다라고 출마 선언문에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같은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을 통해서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결국엔 권력을 쫓아서 공천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그러한 윤핵관들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오직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러한 인지도나 홍보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까? 하루 이틀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하 의원 후원회장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맞죠? 그렇게 저도 언론 통해서 봐왔습니다. 당대표 출마 발표한 천하람 변호사도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 맞나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그 여부는 결정 안 됐지만 예.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 맞죠? 이준석 대표가 예. 천하람 변호사. 지지를 표명하는지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모르는 척을 하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천하람 변호사가 혁신위원으로서 활동했었는데 제가 혁신위원으로서 최고위원일 때 추천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끼리 이제 혁신위원을 한 분씩 추천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전 천하람 변호사랑 오랜 기간 어떤 정치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또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왔었는데 제가 지도부에 다시 도전하려고 이런 고민들을 천하람 변호사랑 했을 때 오랜 기간 천하람 변호사도 지도부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왔었어요. 근데 그 고민의 깊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것은 저는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감대가 많았다는 이야기. 이게 그냥 뭐 누구든지 정치인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내가 당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총선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하람 변호사와 좀 많은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후보 가운데 이제 김용태 후보를 주목해서 오늘 모신 이유는 예. 좀 독특한 블록 같은 게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 전당대회판에 변수가 되는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후보, 또 이기임 후보, 그 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아직 뭐 선거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천하람 후보까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개혁보수 원팀? 뭐 이런 블록? 라인업? 맞아요? 근데 그러한 라인업은 저희가 만들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이라고 몰아세우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20여 년간 이었었던 룰도 바꾸고 이러한 상황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반윤, 비윤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윤핵관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만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당권 주자 분들이나 최고위원 후보 분들께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과거처럼 저희 보수정당의 잘못된 역사죠.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선의 공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전당대 후보들 어떻게 하실 건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윤 호소인, 뭐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 이런 분들은 아마 권력을 대변하려고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시겠죠. 저는 이러한 문화는 좀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크로스드 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기술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말하자면 뭐 대통령실 행정관이든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누구든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자연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 과정에 네.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공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나열한 분들의 출마를 부추긴 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군백군을 나누고 있죠. 천군백군을 나누고 운동회는 열렸고 이제 물론 운동회가 끝나면 다시 다 같이 한 팀이 되겠지만 지금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본인들끼리만 지금 머리띠를 나눠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지령을 받는 것처럼 마치 윤핵관 분들이 다 일제히 나서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또 낙인 찍기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를 기점으로. 저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을 돌면요. 정말 많은 국민과 많은 당원분들이 윤핵관을 향해서 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싫다라고 하세요. 왜 싫으신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눈가기를 맞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한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어제처럼 그렇게 윤핵관 분들이 또다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낙인 찍듯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낙인 찍는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김기현 의원님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공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결코 저는 당과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제 공격에 나섰다는 윤핵관 중 한 분 안에 박수영 의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해서 그러시더군요. 천하람 변호사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김용태 후보나 허은하 후보 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2, 3%의 득표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 잘 나오셨다. 눈으로 확인하셔라. 이준석계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3% 득표율. 그분의 바램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그렇게 바램만을 말씀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고 혹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다 보니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국정 지지율 이 정도 수준인 것 아닌가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 저희가 지도체제 전환 과정에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그 절차라든지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집단 린치, 초선 연판장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과 당원분들이 정말 볼썽사납게 보고 있는지를 본인들만 모르세요, 윤핵관.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일부러 이렇게 같이 뭉친 건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뭐 원팀 이렇게 개혁보수 원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는 예. 하나가 되신 거 맞잖아요. 블록 되신 거 맞잖아요. 사양식 공천 제가 주장하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씀하신다면 동의가 된다면 예. 전 누구든지 연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보팀도 같은 공보팀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가치 중심으로 해서 라인업이 짜졌다라고 국민 보기엔 보이거든요. 뭐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라인업으로 보이는 그 그룹이 돌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는 천하람 변호사가 나가기로 한 상태인데, 박수영 의원 얘기처럼 2, 3%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컷오프 4인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그런 아쉬움들, 불출마를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통해서 아쉬움, 당원들마다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지세가 올라가면서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지층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천하람 변호사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컷오프 4인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몇 위까지 내다보세요? 저는 돌풍이 일어난다면, 정말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결선 투표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되게 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천 변호사가. 예,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것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늘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여론조사,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추세,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에 좀 봐야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민심이 들어가는 투표가 아니라 당심, 그것도 당원 100% 투표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그 정도 돌풍이 가능할까요? 당원, 책임당원 저희 80만 시대고요. 예. 이 당원 표본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민심하고도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당원분들이 되게 현명하시고,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목마름을 가지신 당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A 투표 안 할란다 이러던 분들이에요? 빠질 거라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아.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하람 대표 후보가 정말로 결선까지 간다면 그 상대는 누구예요?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 상대를 맞추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후보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그 돌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당대표 후보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의 지지층을 물어보셨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돌풍이 일어난다면, 그 지지층,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층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금 지지층이 천하람 변호사로 향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지지층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내 당선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데. 후보는 누구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당연히 선거에 나오죠. 한 50초 남았네요. 근데 박성중 의원 역시 최고위원 후보로 예, 예. 지금 등록을 하신 분인데 이준석의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이다. 당원권도 없는데 어떻게 후원 회장을 맡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박성중 의원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박성중 의원님께서 많이 불안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선을 이겼고 이러한 경험에 있어서
지난 대선 지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작았다고 적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방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랑 상관없어요? 후원회장은? 저는 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